B-52에 밀려난 세계 최초의 대륙간 폭격기 B-36 피스메이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B-36 피스메이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B-36은 현재까지 등장한 모든 폭격기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런 크고 아름다운 기체를 날리기 위해 3,80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R-4360 성형 엔진을 무려 6발이나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부족하고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J-47 터보제트 엔진을 4발을 추가로 달았는데요. 하지만 엔진을 더 달면서 자연스럽게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정비 소요와 연료 소모가 많아져 그만큼 가동률이 떨어졌죠. 이런 B-36은 1954년까지 총 384기가 생산됐는데 전략 폭격기가 이 정도 생산됐으면 상당히 많은 수처럼 보이지만 전작인 B-29 3970기와 후계기인 B-52 744기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배치된 지 불과 10년 만인 1959년에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폭장량과 항속 거리가 얼추 비슷한 B-52가 1955년에 최초 배치된 이후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역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짧은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B-36이 활동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2차 대전 후 본격적으로 맞이한 Z시대에 프로펠러기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핵폭탄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전략공군에 배치돼 6.25 전쟁에 참전하진 않았던 B-29가 미국기에 속절없이 당한 결과는 미국이 뒷목 잡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러면 B-36이 소련을 폭격하러 가야 했는데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게 뻔했고 아무리 방어력을 높여도 전차만큼 튼튼해질 수는 없었는데요. B-36은 피스톤 엔진의 한계로 인해 후에 등장하는 소련의 투폴레프 95보다 속도와 폭장량이 많이 뒤떨어졌고 결국 이는 B-36이 단명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됐죠. 이처럼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라 무게를 줄이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통해 기체의 마그네슘 소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화재에 취약해지기만 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날개 뒤에 장착되고 마치 제트기처럼 공기 흡입구를 전방에 배치하는 특이한 방식을 채택한 것도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또한 B-29처럼 기수와 꼬리 부분에 있는 방어용 기관 포탑을 튀어나오지 않게 배치해서 공기 저항도 최대한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Z시대에 활약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거기에다 ICBM처럼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자 굳이 폭격기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핵폭탄을 던지고 올 필요성도 사라졌는데요. 현재 미국이 운용 중인 B-52, B-1, B-2도 핵폭탄을 던지고 오기에는 썩 좋지 않아서 주로 공중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36은 그냥 시대를 잘못하고 난 폭격기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잘못하고 난 폭격기 B-36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B-36은 전장 49.4m에 전폭 70.1m, 전고 14.2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86,000kg에 승무원은 15명이고 무장은 2연장 20mm M24A1 기관포 6문에 최대 39,000kg의 폭장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672km에 항속거리는 16,000km입니다. 이렇게 단명한 B-36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0년 6월이 되자 서유럽에서 나치와 맞서는 유일한 나라는 영국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됐고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린 영국은 쇠파이프로 기관단총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립국임에도 항상 참전 가능성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던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이 워낙 호전적이라서 만약에라도 영국이 항복하면 다음 타겟은 미국이 될 게 불보듯 뻔했는데요. 대서양 덕에 당장 지상군끼리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독일이 바다를 건너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영국 본토 항공전처럼 공군을 앞세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독일이 대서양을 건너와 폭탄을 던질 만한 장거리 폭격기가 없다는 점이었지만 그건
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폭격기를 먼저 가지는 나라가 전략적 우위를 잡을 게 확실했는데요. 문제는 대서양을 건너야 하다 보니 따져야 할 요구사항이 시어머니급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죠. 우선 대서양을 왕복할 수 있도록 1000km를 비행할 수 있어야 했고, 장거리 폭격은 자주 하기 어려워서 한 번의 출격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폭탄을 1000파운드 이상 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정도 거리를 호위할 수 있는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적진에서 홀로 작전을 펼칠 만큼 방어력까지 좋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역인 B-17, B-24나 한창 개발 중인 B-29도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들도 당대 최고 수준의 폭격기들이긴 하지만 코앞에 전쟁이 다가왔다고 여겨질 정도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미국의 불안감을 낮출 수 없었죠. 그래서 미 육군 항공대는 1941년 4월 1일 항공기 제작사들의 이런 엄청난 요구사항에 걸맞은 새로운 폭격기의 개발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노스롭처럼 이런 터무니없는 조건은 불가능하다며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있을 만큼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1940년 9월부터 모델 35로 명명한 장거리 폭격기를 자체적으로 연구했던 콘솔리데이티드의 모델이 채택됐는데요. XB-36이라는 제식 번호를 부여받아 곧바로 개발이 시작됐죠. XB-36은 당시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그 어떤 항공기보다 크고 성능도 뛰어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B-29조차 여러 문제로 개발에 애를 먹던 중이라 당연히 이보다 크고 성능도 좋은 XB-36의 개발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XB-36의 개발은 더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1946년에 첫 비행에 성공하더니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핵폭탄을 소련에 던질 폭격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B-36은 세계 최초의 대륙간 폭격기 임무를 부여받고 1948년부터 실전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폭탄을 투하한 적은 없었죠. B-36이 배치된 전략 폭격 비행단의 단원들은 긴급사태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 빡센 훈련을 하다 보니 사고도 잦았습니다. 1949년 2월 트루먼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기 위해 날아가던 B-36이 벼락에 맞아 기체에 구멍이 났지만 다행히 추락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불시착하는 등 불안불안한 행보를 보였죠. B-36은 엔진과 전기계통이 자주 고장나는 문제가 있어서 1949년 7월에는 12,190m 상공에서 비행하던 B-36의 엔진에 불이 붙기까지 했습니다. 조종사는 불붙은 엔진과 가까운 엔진들의 동력을 차단하고 나머지 엔진으로 32km를 비행해 무사히 비상착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고는 따로 있었는데요. 1949년 9월 15일 저녁 7시 45분 훈련하기 위해 이륙하던 B-36이 정상 속도에 달하지 못했고 이륙하지 못한 B-36은 그대로 호수로 돌진해 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해당 B-36은 5,000시간 이상 비행해 검증받은 기체였지만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프로펠러 2개가 역회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B-36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장 미 공군도 B-52가 완성될 때까지만 B-36을 운용할 계획이었고 B-52가 실전 배치되면 B-36은 1954년부터 퇴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5년 정도 필요했기에 B-36 운용 연장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 B-36에 대한 운용계획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항공모함 함재기를 지원하는 조기경보기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전략폭격기의 공중급유기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제안들이 나왔죠. 그 외에도 1954년 2월부터 B-36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무게를 줄이고 승무원 수도 줄이는 페더웨이트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B-36J-3은 승무원이 15명에서 9명으로 줄고 상승고도가 14,000m까지 높아졌으며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했고 기관 포탑은 레이더 조준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B-36의 수명을 늘리지 못했고 1956년 2월부터 B-36의 전면 폐기가 진행됐는데요. 그렇게 1959년 2월 12일 B-36은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면서 박물관에 전시됐죠. 그로부터 2년 안에 박물관에 전시된 5기를 제외한 나머지 B-36이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크기만큼 빠르게 퇴역한 B-36 피스메이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